안녕하세요. 해공호준입니다. 자, LG전자입니다. 자, 오랜만에 LG전자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앞에서 LG전자 매수 매도에 대한 기준들은 우리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 충분히 의견을 드리고 있고요. 실제 LG전자를 주도주적으로 또 포트에 담고 계셨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LG전자를 우리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 화살표 매매 신호 기준대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바닥 시그널이 나왔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올라가다가 단기적으로 여기에서 또다시 매도 신호 발생되면서 아래로 내려왔고요. 추세가 꺾이면서 매도로 투자자분들에게 의견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LG전자는 매수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죠. 하지만 LG전자가 우리 국내 증시가 오늘 이렇게 강하게 반등 나온 만큼 조만간에 LG전자가 다시 한번 바닥 신호, 매수 신호가 들어오면서 신규 매수 또는 비중 확대 가능한지 이 부분들 오늘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제로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는 이 상황들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이렇게 빠지는 것인지 지수가 빠져서 빠지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능하지만 LG전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리스크는 어떤 부분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또 호재가 있는데 이 부분은 뒤늦게 또 후반영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LG전자가 가장 부담스럽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미국 트럼프발 이슈가 아닐까 좀 싶습니다. 국내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돼 있는 우리 대부분 종목들이 최근까지도 안 좋고 하락했었던 부분들도 그 영향인데 LG전자는 그러면 왜 여기에 포함이 될까요? LG전자도 왜냐면 전장 관련된 사업들, 특히 친환경 또는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 트럼프의 어떤 정책적 그런 이슈들이 악영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전기차 부품 업체들 또한 우리 LG전자 포함해서 여기에서 부담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관련돼서 세액공제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언급이 되고 있죠. 이거 누가 들고 일어나서 지금 난리치고 있나요?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실질적으로 정부 효율부의 수장을 맡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요.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실제 강력하게 불필요한 돈들, 자본들을 줄이거나 또는 아주 필요한 곳에는 확대하는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정부 효율부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면 필요 없는 부분은 폐지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세액공제는 이거 뭐입니까? 이거 세액공제가요? 우리 바이든 정부에서 진행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뭡니까? 해외에 우리 국내 우리 한국으로 놓고 보면 한국의 대표적인 전기차라든가 친환경 자동차 관련된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 자국인 그러니까 미국 내에 공장을 세웠을 때 실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세액공제 혜택을 주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걸 왜 굳이 줘야 되느냐, 폐지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들어와서 지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큰 관세를 두들겨 맞을 거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판단해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왜 굳이 세액공제를 왜 굳이 혜택을 주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공제 혜택 규모가 대규모 축소되거나 아니면 폐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기차 관련된 있는 종목들 또는 우리 LG전자 입장에서는 전장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받고 있다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종목들 강하게 언더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LG전자도 역시나 이 영향을 그대로 지금 받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습니다. 특히
자회사 LG 마그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 LG 마그나 우리 보통 대표적으로 우리 LG전자가 VS 부분 전장 관련된 사업 부분인데, 근데 이 LG 마그나 부분이 실제 실적 부분에서 부진합니다. 올해 1, 3분기, 1분기부터 3분기까지의 단기 순손실이 1000억 수준입니다. 1065억을 기록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1000억 규모로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 그 LG전자의 종속법인 규모상으로서는 LG 마그나가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인 GM, 그리고 북미 시장의 대표적인 이 기업들의 성장 둔화가 직접적으로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좀 흑자 전환으로 좀 돌아서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LG 마그나 실적 부진 외에도 우리 전장 사업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전장 사업 관련돼서는 흑자를 보이고 있다. 자, 그러면 전장 사업 부분에서 지금 트럼프 또는 우리 저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 네, 이 둘이 지금 전기차 관련된 부분에서 혹여라도 세액공제라든가 또는 보조금 정책들을 쥐어짜고 그걸 막 폐지하거나 문제화 시켜버렸을 때, 전장 관련된 사업 부분인 이 VS 부분에서 흑자를 기조로 보이고 있는데, 이 흑자가 축소되거나 아니면 적자로 전환하게 되면 상당히 타격을 입을 수 있겠죠. 네, 특히 올해 1, 3분기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1분기에서 3분기로 봤을 때 매출 7조 9천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1,300억 수준에서 흑자를 이어가고 있고요. 특히 인포테인먼트 제품 60% 비중으로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부품 비중은 25%에 불과해서 전기차 시장 둔화에서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LG전자가 조금 타격을 덜 받지 않을까 정도 지금 시장에서 전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전기차 비중 자체가 아주 규모가 크지는 않으니까 그나마라도 LG전자가 상대적으로 좀 낫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단순히 그냥 숫자로 계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실제로는 주식은 심리가 더 우선하니까 이 전기차 관련된 시장 또는 전장 관련된 사업 부분들에서 심리가 좀 개선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LG전자 쪽으로도 세력들이 강하게 수급을 좀 넣지 않겠느냐,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좀 놓고 보면 전기차 시장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그 캐즘 현상이라 그래서 둔화 현상은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전기차 사업은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어쨌든 이런 정책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 1월 20일 내년 1월 20일 취임된 전후로 해가지고 이 트럼프 행정부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나서는지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는 오히려 이런 뭐 트럼프발 이슈들이 단기적으로 악재로 작용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분명한 기회로 저는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기회라고 해서 아무 때나 막 사고 팔고 막 비중을 늘리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들을 투자자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잘 체크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LG전자는 앞에서 영상을 충분히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변동성이 워낙 크다, 그쵸? 변동성이 워낙 큰 종목이기 때문에 잘 잡아서 수익을 크게 먹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매매를 잘못해버리면 그만큼 크게 또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고팔고 비중 조절 잘해야 된다, 그리고 타점 잘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우리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뭘까요? 앞서 6일날 또 LG전자가 우리 현대차와 같이 인도법인 IPO를 공식화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현대차는 IPO 된 이후에 오히려 더 많이 빠진 거 아닌가요? 맞아요. 현대차는 오히려 매도세로 주가가 더 많이 빠졌는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 현대차처럼 주가가 많이 올랐느냐라고 보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LG전자는 저는 이런 호재들은 후반영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LG전자는 인도증권거래위원회 인도법인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을 했고요. 실제 상장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인도 증시 상장이 예상이 되고요. 특히 블룸버그에서는 LG전자가 인도법인 기업 가치 18조 수준, 우리 한국 원화로 18조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래서 최대 15억 달러 정도 수준으로 자금 조달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LG전자에게는 어쨌든 인도법인 IPO는 호재의 소식인데 이 부분이 지금은 주가에 단 1도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적 변화들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우리 인도법인 IPO까지 좀 고려하자. 그랬을 때 결국은 트럼프발 이런 악재로 주가가 이번 11월 달, 10월, 11월, 12월 또는 내년 1월, 2월 달로 가면서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좀 올라서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뒤늦게 후반영 될 가능성은 저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술적으로 좀 볼게요. 기술적으로 보면 최근 들어서 매수 매도 타점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여기 매수 타점 들어왔었죠. 그리고 여기 매도 타점이 들어온 이후부터는 아직은 바닥이 잡히질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는 판단에서는 내년 1월, 2월은 일단 차치하고요. 올해 12월 달 남은 연말까지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우리 국내 증시가 지금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지금 악재가 먹구름이 껴 있는데 이 부분이 조만간에 해소될 것이다 라는 것은 투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충분히 이건 해소될 것이다. 네, 그리고 정치권에서 지금 빠른 속도로 이 악재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발벗고 나서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빠른 해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국내 증시도 역시나 어제 일시적으로 크게 하락하면서 악재로 반영했지만 오늘 이렇게 발빠르게 또 반등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정치권에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 부분들이 실제로 정치적인 상황들이 급변하기 때문에 실제 금융시장도 그래서 변동성이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아래로 많이 내려왔으니까 위로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LG전자는 연말까지 제가 지금 보는 관점에서는 최대 93,000원 정도대 가격 기대하고 있고요. 오늘 종가 수준으로 약 10% 정도의 상승 여력은 있다고 봅니다. 93,000원이 목표가 이런 거보다는요. 요 정도까지는 우리 12월 달 반등 가능성을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소한 9만원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대 93,000원, 최소 9만원 정도까지는 우리 12월 연말까지 반등을 좀 기대해보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잘만 자리가 잡혀주고 여기처럼 더 내려오지 않고 여기서 자리 잡혀주고 자리를 잘 잡아주면 1월달, 2월달로 가면서 인도 시장 IPO 기대감을 가지고 또다시 10만원대를 넘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자님들 혼자 매매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직장인분들, 특히 추가 매수라든가 신규 매수 고려하시는 분들 가입 신청 문의는 위에 번호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함께 하시면서 비중 조절 잘 해가시면서 평단 낮추고 빠른 원금 회복 수익 전환 투자자님들이 직접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제가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에서 실시간으로 의견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보고 따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더 좋은 수익률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결과들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투자자분들의 그 열망입니다. 열망. 그 열망과 의지가 있어야 결국은 해결해낼 수 있습니다. 그냥 투자하고 그냥 무관심으로 될 거야. 되겠지. LG전자가 망하겠어? 이런 관심 없는 형태로 그냥 방치용으로 매매해버리면 LG전자뿐만 아니라 어떤 종목도 투자자분들이 복구하고 회복하는데 그만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아이디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매수 신호는 조만간에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 유료 회원분들은 LG전자를 우리 주력으로 매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